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인간 몸인데 이 몸을 얼빠진 채 살아가면 그냥 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부타스콜 정기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포맷을 조금 바꿔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그 준비한 내용을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형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 1번입니다. 입보살행론 4장의 15번째 개송에서 다시 오기 어려운 희유한 기회를 방일해서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수행 의지가 게으르고 방일할 때도 있고 탐욕이 낄 때도 있습니다. 수행 중에 반성과 자책을 오갈 때 일어나는 생각도 번뇌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질문이 수행 중에 일어나는 반성이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그 스트레스는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몸과 정신을 방해하는 질병화 되겠지만 신병이 되겠지만 소화한다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입보살행론 내용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은 4-15번 개송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보이세요? 열애께서 출현하시는 일과 바른 믿음을 갖는 일과 인간의 몸을 얻는 일, 선업을 닦는 일 등은 너무도 희유하고 귀한 것인데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요? 이 귀한 가만의 몸을 어떻게 방일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개송을 놓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그 개송이 상향식의 관점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 속에 있는 개송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장은 보리심 지키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보리심 지키기. 여기서 말하는 보리심 지키기는 입보살행론은 1장, 2장, 3장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리심을 찬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야겠다, 부럽다 이런 동기가 일어나고 그런데 마음이 충분히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양과 예경과 참회를 해서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리고 나서 행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심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지키는 방법부터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개송을 볼 필요가 있어요. 키워드가 2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방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방일하면 좋은 조건, 가만의 기회를 잃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죄책감이 아니라 그게 후회, 반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일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방일이라는 단어는 기본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뜻. 그것은 방일은 게으름이 아니라 삿띠가 없는 상태, 얼빠진 상태를 방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가만을 잃는 것이에요. 가만을 잃는다. 가만이라고 하는 건
8가지, 10가지 해서 18가지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요. 인간은 18가지 중에 최소한 15가지 정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인간 몸인데, 이 몸을 얼빠진 채 살아가면 그냥 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입보살행론 4장에서는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얼빠진 것을 의미하지만 보살에게 있어서는 이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 불방일은 그냥 얼빠진 상태에서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살에게는 보리심을 지키고 보리심에 깨어있는 것을 불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보리심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보살에게는 방율과 불방일에 이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일에서 가만을 잃는다라고 하는 걸 보살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 방일하다는 건 보리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얼빠진 거 플러스. 그럼 가만을 잃는다라는 건 보리심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인간 몸인데 이 인간 몸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리심 지키기 장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희유하게 우연히 정말 어렵게 일으킨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잊지 말고 그것을 지켜내서 그것을 끝까지 지속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장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성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번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두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개선하기 위한 시도에서도 급성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급성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를 쪼아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정말로 쓸데없이.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노력을 할 때도 급성 스트레스는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노력을 위해서든 아니면은 그냥 번뇌 때문이든 상관없이 생기는 그 급성 스트레스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신병이 되는 거예요. 심인성 질병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고 녹슬게 만드는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명백하게 해결해야 되는 건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안 좋은 일이에요. 급성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급성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요, 이 사람. 그건 뭐냐면 안주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개선의 의욕이 없이 그냥 만족해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급성 스트레스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고 만성 스트레스화 되는 건 사실은 몸과 마음의 건강, 활력,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변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럼 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화 되는 걸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소화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번뇌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번뇌인가 아닌가는 그 번뇌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번뇌 즉 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번뇌는 소화시키면 그 번뇌를 인연으로 해서 깨침이 생긴다는 거예요. 번뇌 없이는, 번뇌라고 하는 도구 없이는 깨칠 일이 없어. 깨침은 풀어내고 소화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화하지 못하면 번뇌는 보리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다. 만약에 스트레스와 번뇌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발전과 성장과 건강과 깨침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아니라 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